경제야 놀자. 오늘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복지 바탕 그리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현하면서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남긴 위대한 역사를 지닌 국가입니다. 그런 그리스가 현대에 와서 경제력, 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으로부터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앞으로도 유로존의 추가 유동성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 부도를 맞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는 잘못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는 비교적 우량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이 기간에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했습니다. 81년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8%였습니다. 재정 적자는 3% 미만이었습니다. 실업률도 2.3% 수준인 건실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가 파판드레오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총리에 취임한 파판드레오는 즉각적으로 연금과 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그리스 포퓰리즘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파판드레오 총리는 연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돌아 자기가 이끄는 당인 사회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용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과 오지에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복지 프로그램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비용을 유럽 공동체로부터 빌리거나 보조를 받아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파판드레오 집권 8년 사이에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28%에서 80%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 현재 무려 180.2%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판드레오 총리가 목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 지위 향상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자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조 편향적 입법을 추진하며 파업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영자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착취라고 비난하면서 하찮은 이유를 들어 툭하면 파업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리스를 떠나갔습니다. 경제가 쇠퇴해 갔습니다. 사회당은 10년 집권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스 국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줘서 해외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주말 여행비를 대줬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위해 그리스에 오도록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가 돈을 갖다 썼습니다. 국가 돈이 마치 당의 정치 자금인 양 개인 계좌로 빼돌려졌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정치인들은 이에 무감각했으며 의원들은 부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와 경제의 쇠퇴로 인해 1991년 정권이 신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신민당도 국가를 개혁하기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복지를 줄이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놓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당이 참으로 나쁜 정치적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신민당은 복지 정책을 더
더욱 확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조합과 결탁하고 지지자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거나 지지한 집단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양 정당은 경쟁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치적 후견주의 정책들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비극은 양 정당이 경쟁적으로 제공한 이 포퓰리즘 정책들의 결과입니다. 그리스에서 공공부문은 신의 직장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퇴직 후 연금액이 퇴직 시 근로소득의 100 내지 110%를 받기도 합니다. 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민간 근로자보다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공공부문 근로자 간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존재합니다. 쓸데없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는 두세 명이 합니다. 철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승객들에게 목적지까지 차라리 택시비를 주는 것이 낫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 위기는 2001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늘어나는 재정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유로존 가입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사회당은 국가부채 데이터를 하향 조작해서 유로존에 가입했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한 덕택에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며 재원을 마련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과 같은 유로존의 건실한 국가가 그리스와 같은 부실한 국가를 암묵적으로 보증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연장시키며 오히려 악화시킨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그렇게 마련한 돈을 저축, 투자,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개혁 등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소비 지출에 썼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 3만 2천 달러, 민간 지출이 EU 평균보다 높은 12%에 달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리스는 인간개발 지수와 삶의 질 지수에서 세계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빈 강정일 뿐이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파티를 즐긴 결과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지출을 줄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위축돼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정부와 국민들은 씀씀이를 줄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구조금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는 재정 긴축과 경제 구조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기에 불만을 표하고 그 불만 앞에 정치권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주는 교훈은 경제적 번영은 결코 정부의 차입과 지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포퓰리즘 정치는 결국 국가를 쇠퇴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돌이키기 힘든 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